그래서 이번 주 한 주는 사실 뭐 좀 지지부진하다가 금요일에 이제 좀 급락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하락장이 도래하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거시경제나 아니면 큰 뉴스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퇴근하면서 알고리즘의 선택으로 3프로 클로징 벨 라이브라는 프로그램이 떠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프로그램 보면서 누군가는 이런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오늘 되게 알차게 보냈고 주식 공부 열심히 했네 라고 착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미국 금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평선, 현금화, 섹터, 주도주, 수급과 외인 기관의 매매 동향, 뭐 환율, 국제 정세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이슈를 만들어내는 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뉴스들에 집중하는 거는 시장의 실수를 이용하는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솔직히 한 20분 정도 운전하면서 듣는데도 정말 시간하고 생각하는데 들인 집중력이 좀 아까웠습니다. 차라리 조용한 음악을 들으면서 정리하는 뇌에서 말하는 몽상가 모드로 뇌 상태를 유지했다면 더 맑은 정신으로 이 운전 끝나고 나서 더 쓸모있는 결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제 미국에서 체스 동아리에 가입해가지고 꽤 열심히 활동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회도 나가면서 선생님하고 되게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아직도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눈 대화 중에 제 체스 실력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자세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셨던 말인데, If you play in hopes of opponent's mistakes, you will never be able to beat an opponent who doesn't make mistakes. 제 뜻은 상대방 실수를 바라는 플레이를 계속하게 되면은 실수하지 않는 상대는 절대 이길 수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정확히 뭐라고 말했었는지 이제는 이제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아요. 근데 핵심적인 메시지는 계속 선명하게 제 뇌리에 남아서 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체스에서 그 백이 분명히 실수한 그런 장면인데, 이제 체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걸 포크라고 하거든요. 근데 백이 실수로 이런 공격을 허용하면은 게임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근데 제 초창기 제가 대회 나갈 때 실력에는 긴장감이나 시간에 대한 압박 같은 걸로 상대방이 실수를 해줄 때가 빈번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선리가 끝나고 토너먼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점점 더 상대방이 실수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리고 돌이켜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체스판에서 중앙 공간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고 킹이 있어야 될 위치에 대한 방어 구조를 견고하게 하면서 상대의 핵심 기물에 대한 공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폰 구조를 만드는 그런 구조적인 접근을 더 공부하는 게 좋은 성적을 거두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조를 유리하게 가져가게 되면은 상대방의 실수가 강제되는 경우가 많았고, 큰 실수 없이도 자연스럽게 게임이 유리하게 흘러가면서 이기게 되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시장의 실수에 집중하는 그런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주식시장을 보면은 이제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네이버에서 주식은 대응이다로 검색을 해보니까 바로 전문가 한 분이 쓴 유료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식은 예측이 아닌 대응이다. 그래서 실패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존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면서 되게 장기 투자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런 대응을 하는 전략은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응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은 뉴스가 이미 공개돼가지고 불확실성이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적정 가치를 잘못 평가해서 적정 가격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실수를 노려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는데 매수로 대응하는 것은 시장이 충분히 좋은 뉴스를 반영하지 못했기를 기대하는 거고, 나쁜 뉴스가 나왔을 때 매도로 대응하는 것은 시장이 충분히 나쁜 뉴스를 반영하지 못해서 손실을 이제 앞으로 더 큰 손실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미연에 방지하고 줄이고 빠져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번 강조해왔지만 다시 한 번 또 말씀드리는데,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현 가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시장이 반복적으로 적정 가치를 찾는데 실패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은 사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이런 일이 반복됨에 따라서 그 실수의 크기도 빠르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면은 당신은 항상, 그러니까 같은 뉴스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이 빠르게 프라이스인을 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뉴스를 찾아가지고 전전응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뉴스가 가격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가치 평가를 하는데 끊임없이 시간을 낭비해야 되는 그런 힘든 삶을 지속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뉴스를 모니터링하면서 발생하는 집중력 낭비는 명시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정말 큰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수를 이용하는 전략은 실수를 빨리 알아차리고 최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신속함과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체스는 사실 턴제 게임이고 작은 차이로라도 이기기만 하면 끝인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실수를 기다리는 전략이 하수들의 세계에서는 유의미한 전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체스 대회에서 제가 그랬죠.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이기냐 마냐, 내 예측이 맞았냐 틀렸냐, 혹은 내 예측에 따라서 행동한 게 수익을 가져다 주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흑백 논리적인 그런 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수익률로 나타나는 실제 얼마나 수익을 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응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시장의 실수에 기댄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벌 수 있는 수익은 크지 않습니다. 근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발굴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한 수익은 상한이 없어요. 그래서 한두 개의 훌륭한 투자 아이디어가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압도적으로 끌어올려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수익률을 한번 보면은 다른 종목들도 일반적인 시장 수익률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JYP 때문에 포트폴리오 평균 수익률이 29%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만 한다면은 전체 수익률을 하드캐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반해서 시장의 실수를 이용하는 전략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장 본질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은 대체로 당신보다 현명합니다.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그 효율적 시장 가설까지 EMH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질문들을 한번 답해보면은 이건 너무 명백해요. 어떤 뉴스가 공개됐을 때 당신은 이 뉴스가 이미 공개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그 찰나의 순간에 그 뉴스와 관련된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 그다음에 뉴스와 관련된 의사 결정권자, 그리고 관련 기업에서 실제 일하고 있는 현직 종사자들보다 일관되게 명백히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뉴스가 이미 주가에 반영된 정도와 앞으로 반영되어야 할 정도를 정확히 구분해서 전문가들보다 더 낮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당신이 실수라고 인식하는 시장의 대응이 오히려 최적 대응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실수하지 않았는데 실수라고 착각하게 되면은 저수의 고위험 투자를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주식 투자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실수를 정확히 발견해야 수익을 더 크게 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실수했다면 잃을 수도 있는 확률 게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반해서 가장 좋은 기업을 찾는 데에는 다른 사람하고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좋은 기업이라도 성장 경로에서 최근 며칠처럼 미국장이 좀 며칠 동안 빠졌잖아요. 근데 그렇게 빠지는 동안에 내재 가치하고 전혀 무관한 노이즈로 주가가 하락하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사전에 검토해둔 좋은 기업의 리스트를 돌아보면서 시장이 패닉할 때 적당한 가격에 기업의 일부를 내 자산 목록에 추가하는 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좋은 기업을 찾는 전략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해야 할 일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치 투자 전략을 대응 전략과 병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낮은 재현 가능성과 집중력의 낭비는 동일하고 어쩌면은 가치 투자라는 그런 정체성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대가들이 투자는 유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 전략상의 유연함보다는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함에 있어가지고 어떤 섹터를 가리거나 아니면 투자 아이디어를 접근하거나 아니면 그 투자 아이디어를 발굴해온 사람들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의 유연함이지 이런 대응 전략에서의 유연함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을 발굴하고 적정 가치를 판단하는 데 집중하면은 노이즈 자체에 신경 쓸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에디오에서 뉴스를 커버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 분들도 특정한 채널, 산업, 주제 같은 거에 집중해가지고 관심과 주의를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성과도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디오는 개인의 성장이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제가 성장하고 제 성과가 개선되는 게 최우선이고 특정 개인, 저를 포함해서 어떤 개인도 희생하기보다 스스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한 최고의 노력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모두의 성과가 개선되는 게 제가 말하는 플랫폼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뉴스를 커버하시는 분들도 어떤 모든 뉴스를 다 커버하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특정 채널 아니면은 산업, 어떤 주제 아니면은 특정 기업 이런 거에 집중해가지고 관심과 주의를 한정해서 그 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에 좀 집중해가지고 역량도 키워가고 그다음에 주의를 산만하게 하지 않는 그런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